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이 문제 좀 풀어보시라고 시간 드렸고, 오늘 이거부터 같이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게시물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타이틀, 바디, 라이터 네임, 멤버 아이디라는 컬럼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들어 보죠. 이름은 아티클. 자, 일단 PK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REG 데이트도 마찬가지. 따로 언급이 없어도 이 친구들은 필요한 녀석들이니까 데이트도 마찬가지. 타이틀, 바디, 그리고 라이터 네임. 얘는 컬럼 이름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작성자 정도가 되겠죠? 타입은 다차로 한 20. 그리고 글은 있는데 작성자가 없는 거 말이 안 되니까 낱널까지. 멤버 아이디, 얘도 이제 글 쓴 사람에 대한 정보일 텐데 얘는 이제 회원 번호겠죠? 인트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언사인드까지 넣어주고 낱널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1번 회원이 글 하나를 작성한다. 지금 우리가 멤버 테이블이 없군요, 여기에. 그러면 멤버 테이블 하나 만들고 요거까지는 진행을 해줘야겠네요. 자, 1번 회원이 글 하나 작성, insert into 아티클에 set reg date now 넣어줘야 되고 update date 여기도 now 넣어줘야 되고 타이틀 얘는 글 1 제목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넣어주고요. 바디 여기에도 글 1 내용 똑같이 넣어주고 작성자를 1번 회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라이터 네임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추가한 이 데이터를 보고 1번 회원이 홍길동이니까 홍길동 넣어줘야겠죠? 1번 회원은 홍길동, 2번 회원은 홍길순 이렇게 멤버 아이디는 얘가 1번이었으니까 1이라고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 추가할 건데 먼저 써볼게요. 글 2 제목, 글 2 내용 2번 회원이니까 홍길순 여기는 2 그리고 1번 회원이 3번 글을 쓴다라고 하고 있으니 홍길동 1 이렇게 인설트 3개 한 번에 실행시켜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 글을 조회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select 우리 게시글 3개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고 1번 회원의 이름을 홍길동에서 홍길동 2로 바꾸래요. 회원에 대한 정보는 지금 멤버 테이블에 들어있겠죠? 얘를 보면 홍길동 네임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홍길동 2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업데이트 멤버 set 뭐 디테일을 살려보자면 업데이트 데이트도 정보가 바뀐 거니까 같이 바뀌어주면 좋을 거니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홍길동 2라고 바꿀 거다. 근데 그냥 하면 다 바뀔 거니까 where id 1번 회원의 이름을 바꾸라고 1번 회원이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id 써도 되겠죠?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 글을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멤버 테이블에는 분명히 홍길동2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잘 바뀌었는데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는 작성자 이름이 안 바뀌었죠. 근데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린 얘를 바꾼 거니까 멤버 테이블을 바꾼 거니까 아티클에는 안 바꿨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얘는 그럼 문제가 있는 데이터죠.
이건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보장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 데이터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 무결성이라는 뜻인데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고 엄청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결성을 지켜야 되는데 얘는 지금 무결성을 지키지 못했다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이거 말고 또 있죠? 멤버 아이디. 얘는 무결성이 지금 잘 지키지 못한 건가요? 무결성을 보장받고 있죠. 1번 회원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1번 회원의 이름이 바뀌었을지언정 얘가 1번 회원이 쓴 글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무결성을 아주 잘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라이터 네임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얘를 삭제한다. 컬럼 삭제니까 alter table drop article drop 컬럼 지울 때는 그냥 컬럼 명만 넣어주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자, 얘를 지우고 다시 아티클을 보면 이제 그 컬럼은 없어요. 무결성을 보장받지 못하던 컬럼을 지웠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제가 없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것만 가지고는 얘 이름을 유추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남아서 홍길동, 홍길순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봤을 때는 모를 거니까 그럼 그걸 알게끔 해주기 위해 조인을 사용해서 두 테이블을 엮어서 보여주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없이 해보래요. select from article 그리고 inner join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멤버 이렇게만 하래요. 온 없이 하라니까. 이러면 데이터가 난리 나겠죠. 회원은 2명 있습니다. 게시글은 3개 있고요. 근데 데이터는 6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죠? 우리 조인할 때 해봤던 지금 얘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테이블을 합칠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2개 있는 멤버와 3개 있는 아티클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엮어버렸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잘못된 데이터는 있지만 정상적인 데이터도 빠짐없이 나오긴 하잖아요. 물론 말이 안 되는 데이터가 섞여 있겠지만 그쵸? 근데 DBMS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엮었대요. 그럼 맞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DBMS는 모든 걸 다 엮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고 우리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대로 on이라고 하는 조건을 줘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뭐랑 뭐랑 엮어야 되죠? 그쵸? 네, 아티클에 있는 멤버 아이디랑 멤버에 있는 아이디랑 자, 우리가 얼리어스를 배웠던가요? 별명 짓는 거 AS 배웠죠? 했죠? 제가 바로 직전 수업이 DBMS 수업이라서 진도를 내가 뭘 했는지 자꾸 저도 헷갈리긴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한 번씩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얼리어스를 안 쓰고 그냥 처리했는데 기준만 명확히 하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데이터는 무결성을 보장받고 있어요. 이제 틀린 데이터는 하나도 없으니까. 자, 이걸 뭘 조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했으니까, 그죠? 올바른 조인 조건 줬고 근데 5까지 추가? 뭔 소리지? 그냥 이게 이제 최종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을 살려보자면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게시물에 게시물이라는 정보를 가져올 때 우리가 멤버 테이블과 엮어서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작성자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티클에서는 전체를 다 가져오되 멤버에서는 전체를 다 가져오지 말고 네임만 가져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우린 저 네임을 활용해서 작성자명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이거를 완성시켜보는 문제였어요, 사실. 왜냐면 이 쿼리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어디에? 우리 회원가입 기능 만들었죠. 로그인 기능 만들어야겠죠.
만들고 나면 게시물 쓸 때 작성자 정보 저장해야겠죠. 저장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디테일이나 리스트에서도 이름을 가져와서 보여줘야겠죠. 그럼 그때 이러한 쿼리를 사용하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실제로 활용을 해볼 건데 그 전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풀었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어제 날짜로 여기 밑에다 그냥 바로 올려드릴게요. 따로 분리하기가 좀 그래서 여기 자,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봤고 이제 로그인 기능을 만들 거예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입력을 받으면 아이디 입력받고 패스워드 비밀번호 입력받고 이거 입력받는 와중에 당연히 공백 검증 해줘야 될 거고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이거 아이디부터 입력을 해라 라고 막아줘야겠죠. 그런 처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것처럼 시도를 하는데 아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디를 확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디는 문제가 없는데 비밀번호에 문제가 있다 그럼 비밀번호를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겠죠. 해봤던 로직들이에요 다. 대신에 DB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이게 아이디가 문제인지 비밀번호가 문제인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가서 이거 있어? 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검증 다 끝나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이 내려왔다면 이제 로그인을 성공시키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성공시켜 버리세요.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고 거기까지 일단. 당연히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는 있어요. 실제로 로그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런 거 만들어서 변수로 값을 저장하게 했었죠?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 좀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할 거라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화면 볼게요. 이 기능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미 했던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자, 일단 앱에다가 멤버 조인 밑에 멤버 로그인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가 아니라 멤버 컨트롤러한테 두 로그인을 하게끔 명령을 해줘야겠죠? 자,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일단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쵸? 검증하는 거는 입력을 먼저 받고 난 다음이니까 일단은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SC를 사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여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거 하나 가져온 다음에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게끔 해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링 로그인 아이디 변수 만들어주고 로그인 패스워드. 근데 물론 얘네도 검증을 하기 위해 반복문으로 감싸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으로 좀 빼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줄게요.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자, 이 친구를 바깥으로 빼주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이디 입력받는 부분에 반복문으로 가둬주도록 하죠. 여기는 true. 해왔던 것들이니까 자, 입력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검증해야 될 거 길이 가지고 검증해줘야죠. 로그인 아이디 length가 0과 같으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여기서는 메서드를 종료시키면 되니까 아니다 반복문 올라가야 되니까 continue 넣어주고요. 그래야 다시 아이디를 입력받으러 갈 거니까요. 그죠? 자,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브레이크 걸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올 건데 얘도 한번 감싸 줄게요. 자, 그러면 입력받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검증 해줘야 될 거고. 자, 이 와일문 둘 다 통과했어요.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둘 다 뭔가 입력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쵸. 우리가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DB를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으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갔다 왔어요. 데이터를 가져왔겠죠? 뭐 혹은 없어서 못 가져왔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검증을 합니다. 아이디가 잘못됐대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아이디 입력받으러 가야죠. 근데 지금 여기 상황 보세요. 여기다가 코드 작성해서 문제가 생긴 상황이면 여기로 보낼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럼 지금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패스워드랑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 여기 입력받으러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이 while문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자, 들어와요. 그럼 이제 조금 이 브레이크에 관련돼서 위치를 잡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공백 검증했고 문제가 없으면 얘도 보는데 공백 검증을 완료를 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갔다 와요.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에 문제가 있으면 우린 지금 어디로 보내야 돼요? 여기로 보내야 돼요.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다 만들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일단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반복문 밑에서 여기다 하면 아이디 검증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했는데 여기로 못 보내잖아요. 그렇죠? 약간 딜레마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잘못되었을 때 비밀번호가 잘못되면 비밀번호로 보내지 않고 그냥 아이디부터 다시 입력받게 하면 돼요. 그럼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고집하고 싶다면 백업을 좀 시켜놔야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각각 지금 필요한 시점에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반복문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하나가 없군요.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순수한 자바와 DB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당연히 화면단에서 입력을 받게 될 거고 그 데이터를 넘겨받은 다음에 처리가 될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돌려보내는 시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애초에 얘네 둘을 다 입력을 받고 나서 검증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아이디 입력 안에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네이버 로그인을 하는데 여기 입력 안 했다고 얘를 못 누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입력을 안 했지만 얘는 쓸 수 있어요 먼저. 이런 느낌. 그래서 먼저 입력을 다 받게 하고 검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러
갈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멤버 컨트롤러 안에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서 보면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얘가 있나 없나 체크하죠. 그렇죠? 이거 쓰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로그인도 사실은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DB를 가서 물어봐야죠. 있어 없어? 있으면 있구나. 아이디 문제 없구나. 없으면 아이디 이런 아이디는 없구나. 판단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적었으면 비밀번호 검증하려고 할 때 또 가야 돼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지만 유사한 게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딱히 효율이 좋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면 새로 만드는 게 맞겠죠? 멤버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해서 아예 하나 받아버릴 겁니다. get member by login id. 당연히 인자로 로그인 아이디를 넘겨줘야 되고요. 멤버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DTO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얘도 하나 만들어 주긴 해야겠네요. 자, 근데 일단 이거는 뒷전으로 치고 여기를 먼저 해볼게요. 얘가 결국에 셀렉트 쿼리를 날려야 되고 조건절에다가 where 로그인 아이디는 우리가 넘겨주는 로그인 아이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멤버 객체에 대해서 한 줄의 데이터가 넘어오겠죠. 한 줄의 데이터를 받기 위해 우리는 select row라고 하는 메서드를 DB util에서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그렇게 실행을 시켰다고 했을 때 어떤 타입으로 넘어와요? 네, 우리 맵으로 넘어오죠. DB util에 보면 select row를 보내면 맵으로 받잖아요. 그쵸? 자, 이거 누구랑 유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getMember by login 아이디가 아티클에 이미 똑같은 걸 해놓은 적이 있어요. 테이블만 다르지. 누구랑 유사한 겁니까? get article by id. 우리 아티클 그 데이터 한 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객체 형태로 다시 재조립을 하기 위해 생성자가 필요했고 이런 걸 통해 받아온 걸 서비스 쪽에서 한번 재가공을 했었죠. 데이터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한 줄의 데이터 가져올 거니까. 자, 왜 갑자기 아티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지?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결국 컨트롤러한테 멤버를 줘야 돼요. 멤버를 주려면 여기서 이 DAU한테 셀렉트 로우를 시키면 맵을 가져올 건데 그 맵을 얘가 재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맵 타입으로 멤버 맵 하나 만들어 주고요. 멤버 DAU한테 이런 거 해줘 라고 할 겁니다. 아직 우리는 멤버가 없어요 현재. 근데 일단 상황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시는 건 근데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에러 때문에 다른 상황 에러가 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로직을 구현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먼저 만들고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를 받아왔을 때, 맵으로 받아왔을 때 얘도 아티클처럼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얘를 먼저 왔던 거예요. 아티클 복사할 거고 멤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거 좀 바꿔주고 추가만 해줄게요. 이렇게 받아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당연히 다 컬럼명이니까 이 이름과 동일하겠죠? 우리가 컬럼명을 이렇게 지어놨으니. 그리고 아티클 맵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멤버 맵이 좀 더 맞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맵을 가지고 멤버라고 하는 객체로 재조립을 하는 게 생성자가 알아서 해주겠죠? 그런 로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임포트도 해주고요. 서비스 쪽도 마찬가지 임포트 해주고 그다음 얘가 없으니까 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쿼리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날려줘야 되는 쿼리가 select. 이렇게 이 쿼리를 날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 줄의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 dbutil한테 select row 얘를 시킬 거고, 받아온 데이터를 서비스한테 남겨줄 거고, 이걸 사용해서 포문을 돌려가며, 얘는 포문을 돌리면 안 되죠. 리스트가 아니니까, 그냥 맵이니까. 그러면 바로 이거 해주면 되겠네요. new 멤버. 여기에 멤버 맵을 넣어준다. 그럼 멤버 객체로 조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한 번쯤 검증을 해줬어야 되죠. 이 맵이 비어 있는가. 이걸 해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아티클 기능 옮기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비어있냐 물어보고, 비어있어? 그럼 리턴 널. 비어있지 않아? 그럼 객체 만들어서 리턴 할 거야. 이렇게. 자, 이거랑 똑같은 게 우리 아티클 컨트롤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라곤 상황에 따른 차이만 조금 있겠죠? 쇼 디테일 쪽에 보시면 이 녀석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허리를 날려서 실행한 결과로 맵을 가져올 거고, 그 맵을 사용해서 객체로 재조립을 하는 과정. 자, 그럼 멤버 컨트롤러가 결국에는 널 아니면 해당하는 멤버 객체를 받아왔을 거니까 얘를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검증.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 얘랑 equals 비교합니다. 아니지, 얘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멤버가 널이냐를 비교해야죠. 왜냐면 데이터를 가져왔다라는 건 일치하는 게 있어서 가져온 거니까 널인 것만 검증을 해주면 무조건 맞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널인 거 검증해주고, 여기는 만약에 널이라면 이런 거 하나 보여주도록 하고, 자,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continue 올라가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 검증을 뚫고 내려왔다. 아이디에 문제가 없다. 그럼 멤버가 널이 아니다. 자, 그럴 때에는 비밀번호 체크해줘야겠죠?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패스워드, 얘가 equals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같냐? 근데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 건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 보여주고 continue. 자,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면, 로그인을 성공시키면 되는 시점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반복문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빠져나가도록 하고, 빠져나왔을 때 이 메시지를 제가 여기다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름 같은 거 보여주려면 이 멤버는 이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쓰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런 출력으로 보여주는 결과는 여기 있나 보여주는데 차이가 없죠. 얘는 그냥 올려버립시다. 브레이크 만나기 전에만.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얘가 아래로 내려가면 코드의 위치상으로는 좀 더 적절할 것 같지만 사실상 멤버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바깥에서 사용하고 싶은 걸
사용하려면 멤버를 얘네처럼 밖으로 뺀 다음에 여기서 재할당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좀 시켜줘야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멤버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멤버 로그인 우리가 계정이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으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JAM으로 와야 돼요. 다시 멤버 테이블을 조회 테스트 1과 테스트 1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네요. 테스트 1 로그인 성공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경우들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고 비밀번호 입력을 안 했을 때 아이디부터 입력해. 아이디를 입력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안 하면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치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시점에 얘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놓고 이건 조인이잖아. 입력을 받았는데 입력받고 엔터를 쳤는데 여기서 그렇지 못 걸러주는 이유가 있었네요. 안 바꿨네요 이거를. 당연히 얘가 위에 있는데 이걸 왜 검증을 못했지? 라는 생각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멤버 로그인 이름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입력 안하면 입력해라. 다시 둘 다 입력을 했는데 이런 아이디는 없다. 다시 아이디는 맞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 아이디도 맞고 비밀번호도 맞다. 근데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그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로그인이 가능하고 심지어 다른 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죠. 실제로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을 드리고 뭔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 볼 거거든요. 자, 좀 읽어 보셨나요? 거기서 세션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쵸?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 방법 같은 느낌인 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던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던 세션이라는 녀석은 지금 우린 못 써요. 이거 왜 못 써요? 이것도 아마 내용에 있었을 텐데 지금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은 없겠지만 이 기본적인 설명을 읽어보면 왜 지금 우리는 못 쓰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웹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웹 환경이 없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 세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못 쓰는 게 맞고요. 이걸 쓰려면 웹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는 세션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올 때 뭔가 필요한데 존재하지 않으면 뭐 했어요? 만들어서 썼죠. 물론 앞으로 웹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할 세션처럼 뭔가 다양한 걸 만들진 않을 거예요. 말만 세션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는 느낌이긴 할 건데 실질적으로 세션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웹 환경을 구축한다고 해도. 그래서 미리 한번 맛보기 해본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세션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코드로 가서 제가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코드를 보관하려면 클래스 말고 없어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패키지는 세션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세션. 실질적인 세션처럼 디테일한 건 못 만들겠지만 그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역할로 클래스를 하나 분리했다. 뭐 아티클이나 멤버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냥 로그인 되었을 때 얘가 이 클래스가 데이터를 물고 있을 수 있게끔 그런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 겁니다.
일단 int 타입으로 로그인드 멤버 i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스태틱 변수로 만들었죠. 제가 왜 스태틱 변수로 만들었을까요? 외부 클래스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건 맞는데 그 스태틱을 안 붙인다고 외부에서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퍼블릭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실 퍼블릭에 좀 더 해당하는 거죠. 이 클래스를 다른 데서 쓰려고 하는 건 퍼블릭, 접근 제어자를 열어놓은 거. 제가 스태틱을 붙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일단 스태틱을 붙이면 우리가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다. 그쵸? 이건 장점 중에 하나인 거고 스태틱이 가지는 특징이 있었어요. 스태틱 변수가 가지는 특징. 그것도 뭐 스태틱의 특징은 맞는데 메모리의 상단에 미리 할당을 받는다 이것도 맞는데 제가 지금 얘를 이 변수를 스태틱으로 만든 이유는 공유 자원으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왜 공유 자원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뭐 넣으려고 하는 거죠? 로그인 되어 있는 정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얘를 만약에 스태틱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걸 멤버 컨트롤러에서 로그인을 할 때 하겠죠. 자, 정보를 넣었습니다.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 저 세션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대요. 객체를 만들었어요. 저 변수에 접근하면 여기서 넣은 정보가 나오나요? 못 나오죠. 서로 다른 객체니까. 그럼 애초에 객체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데이터 공유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를 따로 만들었을 때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이제 객체마다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미 할당받은 공간에 있는 애고 걔한테 접근을 하는 거니까 공유 자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스태틱을 안 쓰면 안 돼요. 이 녀석은. 상황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스태틱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제가 왜 타입 뒤에다가 적었죠?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로그인드 멤버라고 해서 타입은 멤버로 할 거고요.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같은 느낌인데 뭐 해놓으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이제 스태틱 변수들은 지금 얘네들은 전역 변수죠. 메서드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전역 변수가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초기화를 따로 하지 않으면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긴 하겠네요. 근데 사실 그렇게 쓰는 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성자를 통해 초기화를 해주곤 했었는데 지금 로그인드 멤버 같은 경우는 그냥 널로 초기화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는요. 뭐 하긴 얘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0으로 그냥 초기화가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저는 0으로 초기화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보여드릴게요. 얘네 생성자 가지고 초기화를 하려고 하는데 스태틱 변수들은 생성자 가지고 초기화를 못하죠. 뭐 가지고 초기화를 해야 돼요? 스태틱 블럭. 명칭은 스태틱 블럭이에요.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우리가 스태틱 변수를 초기화 과정을 거쳐줄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1을 세팅할 거고요. 이 녀석은 그냥 너를 넣어 놓을 거예요. 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1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로그인을 한 번도 안 하면 어딘가에서 얘를 불러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값은 몇이에요? -1이죠. 우리 이걸로 초기화하고 값을 안 바꿨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럼 얘를 만약에 0으로 초기화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딘가에서 불러내면 0이 들어있겠죠? 근데 우리 회원번호 몇 번부터 시작한다고요? 1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도 되는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초기화를 1로 해놨다면 문제가 좀 있겠죠. 로그인을 안 했는데 1번 회원이라는 검증을 해버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0이나 -1 같은 거 쓰면 되는데 보통 인트 값에 기본값 세팅을 하는 상황에서 부정의 의미를 담을 때 -1을 좀 많이 써요. 확실한 의사표시. 애초에 우리 지금 언사인드 때문에 음수 안 돼에 들어가 있잖아요. 0은 음수가 아닙니다. 음수가 있고 0이 있고 양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야 정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음수로 보통 넣어주고는 해요.
이건 마이너스 1로. 뭐 마이너스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한테 값을 넣어야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로그인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시점. 그러니까 즉, 이 메시지가 출력되려고 하는 시점. 먼저 저장을 하나, 메시지 보여주고 나서 하나, 브레이크 만나기 전에만 하면 돼요. 그쵸? 이 메서드 종료되기 전에만 하면 돼요. 상관은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그냥 해줄 건데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나 쓸 거야.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한테 어떤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쵸. 받아온 멤버 객체가 들고 있는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비슷하게 세션 로그인드 멤버한테 뭐 넣어줘야 돼요? 얘는 멤버를 그냥 통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사실 이거 굳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멤버가 통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없어도 돼요. 아이디 가지고만 해도 돼요. 왜냐면 이 고유 식별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단 그냥 같이 해놓으면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얘는 그냥 지금은 같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나중에 웹 환경을 구축하고 나면 뭐 물론 보안상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아이디 PK 값으로 일단 넣어놓고 나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저장을 했네요. 이거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검증하면 로그인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전혀 없는데요. 저는 세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조금 더 예다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 값을 직접 때려 박을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캡슐화에 대한 개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가 더 나오긴 할 건데 이 변수를 퍼블릭으로 안 만들고 프라이빗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외부에서 안 보인다고 뭐라 하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세션한테 불러와서 값을 직접 넣을 게 아니라 뭔가를 호출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멤버를 넘길 거예요. 그럼 얘를 만들면 세션 클래스의 메서드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는 같은 클래스니까 이 변수들에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밖에서 받아온 멤버가 갖고 있는 아이디, 여기는 멤버, 이렇게 넣을 겁니다. 분리를 시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분리를 좀 시켰어요. 얘도 얘만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는 애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럼 정보 저장을 얘가 하는 게 맞잖아요. 세션이 갖고 있는 변수의 값을 넣는 건 맞아요. 근데 컨트롤러에서 얘를 불러다가 값을 넣는 건 컨트롤러가 일을 한 거예요.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그냥 공간만 뚫어놨던 거고 실제로 거기다 값을 밀어넣는 일을 컨트롤러가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메서드화를 하면 값을 밀어넣는 행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세션이 하는 거죠. 역할을 좀 더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자, 그럼 로그인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로그인 검증에 관련된 것도 하나 처리를 좀 해볼까요? 네. 자, public static 불림 is logined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름만 봤을 때 뭐 같아요?
로그인 되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 있으면 응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으면 아니 안 됐어 해줘야겠죠? 그럼 뭔가를 리턴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방금 응 됐어 응이 true잖아요. 참이니까 그쵸? 그렇게 연관을 지었다고 했을 때 로그인 됐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된 경우에는 true가 넘어가게 안 된 경우에는 false가 넘어가게. 근데 그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값이 -1이 아니면 로그인이 됐으면 이 메서드가 호출이 돼서 어떠한 아이디 값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재할당을 받은 거죠. 그럼 얘는 더 이상 -1이 아니겠네요. 그쵸? 로그인이 됐을 때 얘는 -1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조건은 참이죠. 제가 말한 상황 맞죠? 로그인이 안 됐다면 얘는 -1인데 이 자리에 -1이면 얘는 거짓이겠네요. 그럼 로그인 했어? 물어봤는데 아니 안 했어. 그럼 폴스 주는 거 맞겠죠? 간단하게 메서드로 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활용하면 돼요. 어디에 두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검증 한번 해주는 거죠. 조건을 열어서 여기 세션 클래스에 있는 is 로그인들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참이면 로그인을 했다란 얘기죠. 그럼 두 로그인을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걸러주는 구정의 상황 맞죠? 로그아웃 후 이용해 주세요. 여기는 리턴으로 메서드를 종료. 그럼 비슷하게 두 조인 쪽도 바로 추가를 해준다면 얘는 로그인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두 조인을 로그인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로그아웃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로그아웃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죠? 로그인 상태에서는 회원가입을 보통 못하게 막아놓는 거니까 그러면 얘도 그냥 건드릴 거 없이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검증 끝났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멤버 로그인을 합니다. 멤버 로그인 하려고 하면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멤버 조인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아직 로그아웃 기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은 테스트가 불가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로그아웃 기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같이 할 거고요. 로그아웃.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간단했죠? 일단 명령 하나 추가해주고 로그아웃 두 로그아웃 해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얘도 검증해야죠. 세션에 있는 is 로그인데 가져왔는데 로그아웃은 로그인을 해야 쓸 수 있는 기능이죠. 그럼 원래 검증하던 상황이랑 반대겠네요. 그럴 때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메서드 종료. 일단 검증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상태에서 로그아웃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네들이 재할당 받았던 이러한 값을 다시 비워줘야 돼요. 그쵸? 그게 로그아웃이죠. 자, 그러면 얘네가 갖고 있던 값을 비우기 위해서 세션에 있는 얘를 부르고 싶은데 안 보이죠? 없잖아요. 우리가 로그인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로그아웃이라는 메서드를 그냥 하나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얘를 실행했을 때 이 친구들의 값을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면 로그아웃은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쪽에 메시지 하나 보여주는 거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하나 보여주고 끝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해왔던 거랑 다른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세션이라고 하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뺐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공유자원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 처리를 해놓은 그 개념 말고는 딱히 뭐 특별한 개념이 없어요.
이미 다 해봤던 거. 반복이죠, 반복.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 커밋을 한 번도 안 했군요. 근데 뭐 이건 한 번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커밋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그리고 로그 아웃 이거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도 만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하는 게 낫겠군요. 미리 알려드리지 않고 쉬는 시간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알려드리면서 시간 조금 들여볼게요.